자, 방금도 우리 전 그 증시 하디슈 코너에서 김필주 기자가 그 NFT 관련 테마주들을 짚어줬는데 예. 지금 요즘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뭐 NFT 돌풍이에요. 다들 뭐 NFT라든지 네. 메타버스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죠. 네. 주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히 뭐 아빠는 뭐만 안 사고 뭐 했어, 무슨 코인 안 사고 뭐 했어라는 말이 농담처럼 나올 정도로 예. 정말 그 요즘 코인 투자 안 하는 아빠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이게 그만큼 특정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미리 구매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과 실망감이 또 많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최초에 뭐 1달러도 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이 뭐 700만 불인가요? 얼마죠? 7천만 원 정도? 예, 7천만 원, 7천쯤 한 200만 원 정도 네. 거래되고 있죠. 또 최근에는 국내의 코인 그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 예. 넉 달간에 90배 상승을 보였다고요? 예. 위믹스라는 코인. 요즘 그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이 말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어제는 좀 급락을 좀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위믹스라는 코인은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장중에는 가장 거래 금액이 높았을 때 3,100억 원 네. 정도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 네. 위믹스 하나만.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3,500억 원 가량이었는데 위믹스가 3,100억 원 나왔다.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발행을 하고 상장을 시킨 코인인데 특히 미르포 온라인이라는 네. 게임이죠? 예, 게임에서도 뭐 결제나 운영에 쓰이고 전반적으로 이 위메이드에서 만들어내는 출시하는 게임들의 접목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올해 초만 해도 한 300원, 400원 정도 하는 코인이었습니다. 300원. 예, 지금 얼마죠? 3만 원 하네? 가장 높게 올랐을 때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급락을 해서 2만 2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죠. 뭐 자막은 지금 넉 달 사이에 90배라고 하는데 거의 100배 상승을 했네요. 예, 정말 그야말로 로또가 됐는데 자, 그러면 어떤 코인인가요? 위믹스. 그 위메이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예. 게임에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이 코인은? 보통 이제 게임 위주로 사용이 되고 네. 그리고 위메이드의 운영 관련해서도 위믹스라는 코인이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저는 뭐 게임을 안 해보다 보니까 예. 이런 코인에 대한 사용 용도의 그 피부로 와닿지가 않은데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뭐 게임에 상당히 많은 뭐 혜택이라든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나요? 게임의 혜택이 많다라기보다는 네. 게임 회사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네. 시장에 한번 또 뛰어든다라는 그런 의의가 있죠. 네. 그래서 혹시 기자님은 네. 위믹스 사셨나요? 아니요, 전 사지 못했어요. 위믹스 안 사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아빠는 뭐 안 사고 뭐 했어요. 이 얘기를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김 의원은 사셨어요? 안 샀죠. 안 사고 뭐 하셨어요?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네, 그 위믹스가 특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또 같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 특근법에서 규정을 하고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특수관계인에 네. 있는 사람이 발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 주로 매매하는 이런 암호화폐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래소가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 네. 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네. 빗썸의 사내이사더라. 음. 그리고 빗썸의 최대 주주 비덴트의 또 사내이사더라. 네. 그리고 의결권을 사내이사로 등록이 된 지 3일 만에 의결권을 행사하더라. 네.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특수관계자로 묶여버리는데 예. 이런 부분은 특근법에서 지금 뭐 규정을 하고 있나요? 명시를 해놨죠. 분명하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법적인 누군가가 제재를 하거나 고소를 한 뭐 법적인 뭐 제재 조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빗썸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봤을 겁니다. 네.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사내이사로 또 내정을 하고 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이 부분 때문에 혹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도 빗썸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믹스의 관계자 아까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 예. 그럼 어떻게 빨리 그럼 뭐 이런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면 빨리 사임을 해야 되거나 그런 뭐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네. 방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거죠. 뭐 굳이 사임까지는 할 필요 없다. 예.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또 사실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기에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또 어떤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예. 참 냄새가 나는데 우리 풍문레이더가 이런 부분 냄새들을 빨리 현실로 취재를 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 위메이드에서 위믹스를 만들었고 네. 그게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위메이드의 사내이사가 빗썸에 네. 그 위메이드의 대표가 네. 빗썸의 사내이사로 재직을 하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차치하고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있지 않았겠냐. 네. 더 잘 해주긴 해줬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뭐 있는. 당연히 뭐 양쪽 다 그 회사의 주요 이사로 자리 잡고 있으면 분명히 심증은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뭐 현행법상 문제가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위메이드 자체가 회사가 그렇게 또 허술한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또 잘 운영을 해온 굴지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좀 석연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에 한 넉 달 사이에 코인만 위믹스만 100배 오른 것이 아니라 위메이드의 주가도 거의 10배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8조가 넘는 규모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20만 원이 훌쩍 넘었었는데 어쨌든 위메이드 회사 입장에서는 토큰 만들어서 코인 만들어서 돈 벌고 예. 또 회사 주가 시가총액 올라와서 돈 벌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런 뭐 사내이사라든지 특근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는 네. 이런 사유만 좀 잘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코인들 많이 나와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대기업에서 네. NFT나 메타버스, 게임 이렇게 관련된 암호화폐들은 사실 대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발행을 하고 유통을 시키고 정말로 이게 화폐로 쓰일 수 있게 네. 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다만 미르포 온라인이라는 게임 아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을 안 해봐서 리니지는 네.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스타크래프트는 알고 아시죠? 있죠. 예. 미르포는 모르시죠? 모릅니다. 그 정도입니다. 정말 단적인 설명이 금방 피부에 와닿게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똑같이 많이 지금 과열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과열도 됐고 사람들이 뜨겁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특히 여기에 거래량도 또 네. 상승하는 동안에 나타나줬던 거래량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고가 네. 거의 3만 원 가량 하는 가격에서 현재는 많이 빠져서 22,000원이다, 23,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위에 이른바 물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럼 위믹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재단들이 발표하는 호재들 어디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좀 믿고 안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호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호화폐 네. 시장에서. 특히 2017년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이런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 네. 그때도 이 호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오스라는 암호화폐는 엔사하고 협약을 맺는다. 네.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뭐 놀부보쌈이다, 네. 네이버다, 농협이다 네.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했거든요. 농담식이긴 하지만 엔사. 예. 놀부보쌈도 나왔나요, 엔사에? 그때 당시에는 이 호재 중에 가장 좋은 호재가 MOU였어요. 네. 아니면 파트너십 체결 네. 이런 게 가장 큰 이슈였고 특히 뭐 퀀텀이라는 코인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인공위성을 쏴 올리겠다. 네. 지금의 앨런 머스크와 같은 그런 거대한 비전을 보여준 사례였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퀀텀을 구매를 했었고 네. 4,000원 가량 하던 퀀텀의 가격이 1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로도.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퀀텀 팀에서 인공위성을 쏴 올립니다. 네. 이만한 걸 쏴 올려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뭐 날아가는 로켓에 탑재를 시켜서 네. 돈 내면 탑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가지고 없어졌죠. 네. 없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공중에서 그냥 예. 분해가 돼버린 건가요? 예,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뭐냐 네. 했더니 우리 팀은 팀 퀀텀은 성공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네. 끝.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네요. 예. 네. 근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들이 네.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의 기존의 BTC 마켓에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원화 마켓에 새로 이 상장을 하느냐 네.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이런 초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느냐라는 네. 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호재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네. 경우도 있고 제대로 좀 따져보지 않는 검증해보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빗썸의 EVG라는 암호화폐는 네. 현대차 그룹이랑 협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큰 상승을 했죠. 네. 50원 가량 하던 암호화폐가 EVG가 200원이 넘어가고 220원 정도 네. 거래가 됐었는데 다음 날에 98원이 됐어요. 네. 왜냐? 이건 EVG가 현대차 그룹이랑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네. EVG랑 파트너십을 체결한 찰지인이라는 그룹에서 현대차랑 협약을 맺은 거다. 그게 잘못 알려졌다. 네. 그래서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또 다음 날에 168원 이렇게 네. 올라갔어요. 네. 이게 단순히 오보다 내지는 사람들이 급하게 판단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걸 주도한 세력이 있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주도한 세력을 주포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도 예. 이런 주포들이 분명히 또 있나 봐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차원에서 세세하게 좀 단속을 하고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뭐 지금까지 뭐 특급법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코인 조작 세력들은 예. 뭐 화랑을 할결에 쳤을 텐데 앞으로 특급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근법의 시행 목적 자체가 이 암호화폐의 거래, 네. 매매, 매수, 매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각종 병폐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거래소나 암호화폐 재단의 비건전한 네. 운영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점점 이런 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럼 규제들이 단순히 암호화폐 만들지 마, 거래하지 마 이런 규제가 아니라 만들어도 좋다, 좋은데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네. 실제 있는 사업을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이러한 보안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예. 국내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을 찾아내서 엄벌을 하는데 예. 이런 암호화폐 시장은 해외에서 또 상당히 많은 매수가 일어나잖아요. 매수가.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가능하더라도 이 해외에서 이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초에 리플 같은 경우에 270원 하던 코인이 4,500원, 4,800원까지 네.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그 순간에 빗썸에서 리플 거래에 관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네. 순식간에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하락에 대해서 빗썸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라든지 그때 당시 비트렉스, 네. 뭐 디지파이넥스 이런 거래소들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급력을 대한민국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좀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는 보안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걸 이제 풍문레이더가 해야죠. 그렇죠. 우리 풍문레이더가 앞으로 이 자본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좀 파수꾼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암호화폐. 예. 그 암호화폐 본질은 화폐잖아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저장 가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17년 당시에는 굉장히 인식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도박을 한다라는 네. 식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이미지 혹은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다만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기업들이라든지 재단들에 대해서는 비전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다만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비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회사의 뭐 운영 건전성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하느냐 네.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공부를 하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래량이 3,100억 원이 모였다? 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나방처럼 네. 또 달려드는 일도 없어야 하겠고 단순히 이 암호화폐가 어떤 투자자의 미래를 바꿔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로는 절대 미래를 못 바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네. 어떤 한 사람이 이 실력으로 자신의 실력이나 매매 기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투자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래소나 뭐 재단 입장에서는 지금 암호화폐가 얼마나 나갔고 뭐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고 시장에 얼마나 풀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구조가 나오느냐? 네. 단순히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느낌으로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이런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